자, 그래서 일단 5, 6페이지에 오늘 인문 철학 지문 요거 마무리하고 비문학 끝을 낼 건데, 자, 그래서 일단은 인문 철학 지문은 지금 읽기 전에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지.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앞서 우리가 읽었던 뭐 사회 지문, 그다음에 뭐 과학 기술 지문이랑 좀 다르게 얘네들은 철저하게 논증적이야. 그 논증적인 글이 뭐야라고 하면은, 너희들 인문 철학 지문 읽으면 어떤 학자의 어떤 철학자의 견해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럴 때 그 견해를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뭐하는 주장하는 바, 그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화제나 대상에 대해서 보이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동근아, 주장만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단 말이야. 그치? 동근이 잘생겼다. 왜? 그냥 잘생겼어. 그러면 설득력이 없대. 그치? 뭐가 있어야 돼? 그러한 주장, 그러한 관점을 지니는 이유, 그치? 또는 그래도 덧붙는 뭐 자료 같은 거, 뭐 근거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주장, 뭐 관점, 제안, 입장이라는 워딩이 나오면 그 사람의 그치? 자, 이런 어떤 생각의 그치? 자, 어떤 이 틀들, 이런 것들 딱 정해놓고 그치? 왜 그런지에 대한 점이 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실 여기 지금 요번 수능은 좀 사람 좀 많이 나와서 그런데, 보통 뭐 이제 인문 철학 지문 하면은 단독 이제 철학자 나오거나 많아야 둘 셋이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4명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2항 대립, 3항 대립 넘어서 4항 대립 나오는데, 어차피 그런 주장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면 좋다? 정리해가면서 읽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치? 그리고 한 개 더. 자, 쌤이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인문 철학 지문은 상대어에 대한 반응이 좀 좋아져야 돼. 자, 이거 지금 내가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만약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좀 들면은, 자, 우리가 뭐 명사형의 상대어가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의 상대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요번 오늘 읽을 제 지문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좀 드리면은, 예를 들면, 자, 인격이, 어떤 사람은 단일한 주관으로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치?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라는 말이 그치? 자,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라고? 인격은 뭐? 단일의 반대, 복수, 여럿, 그치? 과 같은 이런 상대어가 지금 묶여줘야 된다고. 그러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상대어들에 대한 반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문 철학 지문은 좀 쉽게 읽힙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 1주차 1교시에 쌤이 어떤 얘기 해줬어? 자, 읽는 방법 소개하면서 그지 예측해가고 우리가 질문해가고 그지 하기로 했잖아. 그런 질문이나 예측 이런 것들이 좀 더 뭐하다고 지문에 그지 자, 이 내용에 알맞게 지금 들어갈 때가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대어들에 대한 반응들이 그지 좋아지면 인문 철학 지문은 수월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뭐 정해진 뭐 값들은 아니지만 그렇지, 내가 이런 뭐 이제 지문을 많이 읽어본다거나 그렇지, 내 어휘가 조금 뭐 이제 충분하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수월하게 갑니다만은, 사실 좀 미흡하다면은 평가원 지문으로 공부하세요. 지금 여기서 뭐 사전 펼쳐놓고 어휘 공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평가원 지문을 읽어가면서 이런 어떤 패턴들로 그지 상대적인 어떤 이제 이 진술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좀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 외에도 인문 철학 지문에서 잘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층위, 범주가 같은 또는 다른 진술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우리가 뭐 과학기술처럼 좀 객관적인 지문이거나, 또는 우리 사회, 법, 경제처럼 뭐 사실적인 어떤 현상이나 그치? 사태,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이면은 이런 지금 층위, 범주 같은 다른 표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문 철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뭐 약간 글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입니다. 그러니까 추상관념이니까 그치? 자, 이런 워딩들 생소하단 말이야. 또 당연히 뭘 또 붙여가면서 여기에 그치? 호응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 붙여가면서 읽기 마련일 것이고, 그치? 또는 추상관념적 개념을 쓰더라도 똑같은 개념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의미는 같으면서도 표현이 다른 것들을 그치? 계속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들이 좋아야 된다. 맞지? 그래서 일단은 1주차 1교시 수업을 기반으로 하고 이런 이제 영역별로 읽는 방법들을 지금 좀 추가하면서 이렇게 설명 좀 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일단 자 여기 있는 요 지문 자 읽어볼 건데 쌤이 봤던 제 최근에 인문 철학 지문 중에서 최근이라고 5년이라고 잡았을 때 가장 조금 이제 지문의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좀 있는 편이다라고 봐. 왜냐면 인문 철학 지문이 앞서 4년 5년 자 4년의 수능에서는 주제통합 지문으로 나왔었어. 그래서 각을 한 세네 달락, 그지? 낙을 세네 달락 해서 길이가 긴 만큼 난이도, 지문 난이도를 좀 낮췄는데, 이번엔 얘가 좀 단독 지문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단독 지문 나와버리니까 지문의 난이도가 확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수능 쳤던 친구들 공통적인 반응이, 이제 과학 지문까지는 괜찮았다. 과학 기술 지문까지는. 근데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혔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도 자꾸 머릿속에 튕겨 나가는 거야. 이 판단이 잘 안 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설명이 그치 지문 속에 있는 설명하고 호응을 하냐 안 하냐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잘 안 되니까 그치 애매해지니까 이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문제 푸는 요령도 좋고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지문을 읽어내는 힘이 중요하니까. 그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1문단부터 한번 가볼 건데, 자,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어쨌든 철학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을 인격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어. 그 다음, 그 중에, 자, 그 중이니까 인격 중이겠지, 그치? 자, 요 인격 중에서 나를 또 자아라고 부르는, 또 우리가 뭐,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치? 자, 인격이 있고 그 인격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자아가 있는 것이죠, 그죠? 또는 또 인격 옆에 또 이제 인간, 그치? 그리고 인간 중에서 여러 인간이 있겠지만은 그중 나를 그치? 가리키는 게 있다면 그치? 그건 또 자아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다음 문장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자, 똑같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지? 자, 인격의 동일성이랑 인격 자리에 지금 뭘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인간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면, 그지? 결국에는 자, 어제도 그치? 동건이는 어제도 똑같은 동건이고, 오늘 지금 앉아있는 동건 똑같은 동건이고, 내일 에이스 그치? 동건이 똑같은 동건일 거야. 이 생각은 다 우리가 뭐야? 가지고 있는 어떤 베이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인격이 그지 인간이 똑같다라는 것은 그치? 어제 오늘 내일이 똑같다는 것은 모든 생각의 토대인데 자 우리는 그래서 봐봐 자 이 과거의 내가 현재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 때문에 봐봐 다시 자,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 기반이다 요 말 되게 좀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럼 밑에 자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 나와 동일한 인격이니까 요렇게 지금 뭐 해준다고 자 구체적인 문장으로 풀어준다고 붙여준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동일한 인격의 동일성이 말이 좀 추상적이고 어려우니까 그래 과거 어제의 나랑 그지 오늘의 나랑 그치 그게 지금 똑같은 나라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의미거든.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을 한다. 왜? 인격의 동일성. 좀 어제 오늘 나 같으니까. 그지? 그게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란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오케이 좋아. 요까지 지금 이제 빌드업을 했단 말이지. 좋아요. 자, 요 인격이라는 것에 대한 그지 동일성에 대해서 그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구나. 지금 모든 생각 기반인데 자 이렇게 빌드업 치는 이유가 있다고. 이건 지금 뭐야? 21세기 2020 당신이 5년이었겠지. 2025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인격에 대한 어떤 반응인 것이고 이러한 인격 동일성이 형성되기까지 뭐야 이제 그 과거의 어떤 뭐 이 견해 충돌들. 그치? 주장의 어떤 이제 이 상위성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동일성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그래서 봐봐 그래서 칸트 이전까지 자 이전까지라는 요 표현은 시간적 표시니까 그 지금 적어도 이 인격 동일성과 관련해서 칸트 이전에 어떤 관점 견해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자 그러면은 동현아 칸트 이전 설명 끝나면 뭐 나오겠어? 그렇지 칸트 이후 또는 그냥 칸트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그렇지. 맞아? 이렇게 나오면 이양 대립입니다만 여러분 이제 먼저 본인이 읽어봤던 친구는 알겠지만 스트로스기라든지 뭐 롱게네스라는 인물이 더 붙어요. 그래서 어쨌든 딱 요거 딱 보는 순간 그럼 칸트와 그지 칸트 이전의 인격에 대한 변화가 어땠는지에 대한 공차 비교 대조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죠. 이제 그러려면은 각각의 주장과 그치 그 주장을 서포트하는 이유가 어떠한지에 대한 비교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주장 이유가 좀 나오게 되면은 본인들 좌측 왼쪽에 그냥 간단하게 뭐 워딩 위주로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서 읽어도 돼요. 그치? 보기 편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는 지문을 읽는 게 문제를 풀기 위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칸트 공부하고 칸트 이전에 어떤 이제 공부 그게 아니고 이런 이제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런 지금 패턴에서 문제를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선택지를 판단할 때 이제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니까 뭐야? 주장, 생각, 입장은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그치? 자,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A인 B 하면은 이건 동의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영혼이 영혼은 생각하는 나. 쌤처럼 그냥 텍스트 위에다가 그냥 이꼴 해도 돼. 그치? 동의어. 자,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자,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 그 쌤이 1조차 1교시 수업할 때 통시라는 워딩이 이번 수능에 나왔다 했었거든. 시간의 흐름이 통시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자,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라는 뜻이 없대요. 그러니까 인격이 그치? 자, 동일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영혼이 단일한 주관 가지면서 시간 흐름 속에서 그치? 지속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격의 동일, 이어졌다 이런 뜻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좀 뭐 튕기는 게 주관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조금 튕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니까 주관은 인식의 지금 주체라고 지금 설명해. 그래서 이때 주관은 인식의 주체. 그리고 이때 또 인식을 인식을 알미다 라고 그치 이렇게 풀어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럼 풀어넣으면은 영혼이 그치? 자, 인격이 동일하다는 것은 영혼이 단일한 지금 인식 주체로서 그치? 자, 즉 단일한 지금 자 알매 우리가 안다라는 거 그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주체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되는 것이다. 어쨌든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곧 지금 뭐야? 인식 주체가 된다 이런 뜻이지. 그지? 즉 우리가 여기서 그럼 봐봐. 아, 인격 동일성이란 그러면은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 영혼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야. 영혼. 그지? 근데 되게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뭐 칸트야 워낙 많이 출제가 됐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어느 정도 나는 예측은 좀 했었어. 칸트 얘기 나오는 순간. 근데 칸트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 질문하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어쨌든 간에 요 지금 자 인격을 바로 떠올렸다면은 베스트 수업 안 듣고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아직 인격 못 떠올리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요 자리가, 왜 인격 동일성에 대한 결의니까, 동일성 지속된다, 지속과 동일을 같은 말로 놓고 읽으면, 결국에는 요 주어 자리는 결국 인격 자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치? 요런 사고까지도 돼야 되고, 그리고 쌤이 지난주, 자, 1교시 수업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재구성하기를 내가 목표로 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만약 재구성이란 내 말로 쉽게 바꾸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렵게 지금 막 붙여나가고 있지만 동의어들 막 던져주고 있지만 사실상 인격 동일성이라는 것을 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영혼이 지속된다는 것은 인격이 지속되는 것, 동일하다라는 것. 그래서 영혼 이꼴 인격 이렇게 가는 거. 자, 그 다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요렇게 지금 칸트 이전의 견해를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 단락은 그러면 칸트 이후, 그치? 칸트가 등장한 이후에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데 또는 어떤 내용으로 흘러갔을까?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자, 가볼까? 이 문단. 근데 문단의 첫 문장, 이제 단어가 뭐로 시작한다고? 그러나로 시작한다. 그치? 그럼 적어도 그러나기 때문에 우리 앞문장과 앞문단과 A와 나대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면, 그치? 적어도 지금 여기서는 단일한 주관 뭐 이런 워딩이 아니고, 그치? 뭐 복수 또는 여러 이런 것들 나와내지 않느냐. 자, 보자.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했었죠. 이것도 좀 동의어잖아. 그치? 아까 위에서는, 그치? 자, 생각하는 나, 인 영혼은 이런 했던 것처럼, 그치?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 같은 말이에요.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 다시.
칸트가 갑자기 자기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식을 우리가 흔히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나는 존재다. 그런 거. 그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몰라 그래. 자, 어쨌든, 이 자기의식이라는 것이 보니까, 인식 안다는 거였지, 그지? 인식의, 야, 조건에, 그치?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아까, 위에 다시 올라가, 여기 다시 칸트 이전에 붙여볼게. 단이란 인식의 주체가 그치 뭐 하는 거라고? 시간 속에서 지금 지속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가 그치? 자, 결국에는 자, 주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요 인식을 그치? 여기서도 지금 봐봐, 쓰고 있지만은, 이 자기의식이라는 것은 인식의 그냥 뭐야? 조건 중 하나라고 지금 앞서 지금 지문의 내용에 비해서는 폄하하고 있단 말이야. 이 내용 자체를. 격화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나는 요 자기의식을 또 뭐로 읽어버렸다. 자기의식 혹시나 여기서 같은 말로 읽을 수 있다면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이 영혼자리. 그러니까 아까 영혼이 그치? 이 단이란 주관 인식 주체로서 그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치? 그런 것이 결국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칸트는 그러나 이후에 지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 앞서 말했던 이 영혼 자기의식이라는 것은 인식의 것이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냥 인식의 하나 조건에 불과해 라고 그죠?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영혼 되게 중시했지? 아니야 사실은 자기의식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 조건 중 하나라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제는 뭐의 줄임말? 실제로 존재함을 그치? 자 뜻하는 단어인데 이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치? 자 이 조건 자체라는 것은 자기의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또는 자기의식 아까 우리가 뭐라고? 영혼이 있다라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함을 무언가가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무언가는 결국 무엇? 결국 인격. 그치? 좁게는 나. 그러니까 아까 위에 우리 칸트 이전은 결국 영혼이 그치? 인격. 그래서 인격 나를 그치? 존재하게 하는 어떤 무언가로 보았다. 칸트는 그 영혼이 그치?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래 실제한다라는 것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고. 왜?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이 문제는 되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지문의 내용이 지금 2문단까지 아직 2문단도 덜 읽었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미. 포기하고 싶지. 그치? 자, 그래서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생각하는 아까 우리 영혼이라고 했다.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아야지. 그치? 아까 그래서 무언가 영혼 이제 실제함 보장하지 않음 같은 말 층으로 딱딱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범주 계속 맞춰줘야 돼. 그래서 자 자기의식이라는 것은 칸트가 말한 자기의식은 즉 영혼의 실제함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저 그냥 뭐라고?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만 있는 거야. 그치?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치? 영혼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반대사고가 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왼쪽에 칸트 이전 시대는 그럼 뭐라는 뜻이야? 영혼이 실제함을 뭐 한다고? 보장하는 어떤 관점이 깔려있다 이렇게 읽어야지. 그러나로 묶였습니다. 맞지?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이 그치? 무언가 인격이 실제함을 보장해준다라는 생각을 띄워줘야 된다고. 실제 문제 풀 때. 요즘의 패턴은 그렇다. 맞지? 그래서 자 반대 사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 계속 해놔야 뭐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치? 갑자기 이럴 때는 해야지 안 되는 거야. 그죠? 매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1, 2월 너희들 공부 따로 이제 뭐 뒤에 다른 이제 월들 다른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시간 구애받지 말라고 하는데 요거 하려면 뭐 10분, 15분 내에 다 못합니다. 그치? 한 개 질문을 30분, 40분, 50분 읽어도 된다. 자꾸 이런 것까지 다 해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정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써서 영혼의 실제 가능성을 그치? 자, 만 열어둘 뿐이다. 즉 이 말인즉슨 영혼이라는 것이 그치? 인격을 뭐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뜻. 자, 다음 3문단인데 이렇게 비문학 지문의 중간에 특정 단락이 기호화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이 단락 끝나고 바로 가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락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요거 읽고 15번 문제를 풀겠다라는 전략. 자, 그러면은 1을 바탕으로 칸트는 1을 바탕이란 뭐야? 영혼의 실제 가능성만 있고 영혼의 실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잡아봐 반박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다시 또 반대사고 하라고. 칸트가 반박했다는 것을 칸트 이전의 견해에서 어떤 관점을 가졌다? 영혼이 꼴 인격.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까 요렇게 그렇지 바로 띄운 친구면은 이건 이미 스무스하게 읽히는 거야. 맞아? 그리고 칸트는 어쨌든 요런 지금 도식에 대해서 에이 말도 안 되지. 그치? 영혼은 인식 조건 중 하나일 뿐이고, 그치? 그러니까 실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실제하지 뭐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걸 인격하고 연결하면은 그 모순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말을 반박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요건 아까 그래서 우리 칸트 누구의 견해? 이전 견해. 그치? 그리고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이게 자기의식이란 다시 인식 조건 중 하나라는 것. 요건 누구 견해입니까? 칸트 자기 견해야. 그치? 두 전제에 대해서 일단 뭐 사고적으로는 모두 납득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이거야. 그치?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읽어야지. 자, 그렇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어쨌든 내 견해에서 당연히 영혼은 인격이 안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영혼이 단일한 주관을 가지는 것이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된다라는 요 문장에서는 왜 이 영혼이 또 이제 인격을 보장하지 않느냐. 자, 첫 번째 전제 등장하는 의식자 이전이지. 칸트 이전. 칸트 이전의 문장에서 나왔던 요 의식 있잖아요. 그치? 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자, 그래서 요 지금 이 의식이라는 게, 그치? 자, 칸트 이전에 다뤘던 요 의식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치? 우리가 의식을 한다라는 것이지만, 두 번째,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같은 지금 요거. 자, 왜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아까 자기의식이 얘 뭐라고 했어? 나는 생각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생각하는 나, 이거 진짜 말장난인 거야. 주영아, 생각하는 나는 누구? 영혼. 나는 생각한다. 네 글자 같은 말 뭐라고? 자기의식. 그 위에 똑같으면 영혼이 자기의식. 그치? 요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끔찍해요. 이런 걸 실전에서, 수능장에서 너희가 판단 쉽지 않다고. 그치? 이게 지금, 여기까지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자, 이 자기의식에서의 의식은 결국 뭐다? 여기서 말하는 요 자기의식의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제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실제 한다라는 것이, 그치? 자, 100% 보장되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우리 칸트에게 의식이란 그 대상이, 그치? 실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능성이라고 했지, 꼭 실제하는 것은, 그치? 아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 세모라고 하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의식이라는 개념이 그치 같으면은 인격이 곧 이제 뭐 영혼이다라고 해도 되지만은 서로 지금 뭐야 다루는 의식이 뭐기 때문에 봐봐. 서로 지금 생각하는 의식에 대한 차이, 그치? 이것 때문에 인격을 그치 영혼과 어떤 관계로 보는지에 대한 뭐가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같은 의식으로 봤으면 그렇지 요 둘을 바라보는 관점 다르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르더라. 이거는 실제하는 대상을 다룬다는 의식이기 때문에 갖고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인간, 그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라.
오른쪽에 있는 우리 칸트는 뭐라고? 칸트는 다시 실제 하는 것, 그지? 꼭 보장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실제하거든, 이 세상. 그래 버리면은 이 의식은 그지?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 이꼴 영혼이라는 말은 언제나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말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에 자 15번 문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선택지. 그래서 두 전제라는 우리가 칸트 이전의 전제와, 그치? 자, 칸트 이후의 전제, 요 두 문장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자, 그걸 연결하는, 자, 개념의 함의는, 여기서 말하는 둘을 연결하는 개념의, 자, 대상은 의식일 것이고, 그치? 함의는 함축된 뜻이야, 그치? 그냥 의미로 읽으세요. 자, 이 의식이라는 것의 그 의미는, 그렇지, 결국 뭐야? 실제하는 대상에 대한 것이냐. 그치? 또는 그 대상이 실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냐와 같은 실제성과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더라. 정답 1번이죠. 그치? 그러니까 지문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문제는 좀 단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2, 3, 4, 5번 스낵지는 되게 조금 대충 낸 것 같아. 1번에만 힘을 좀 주고 2번 봐봐. 복수의 주간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이런 뭐 가정 나오지도 않았고요. 복수주가 사실 누구랑 지금 나와야 돼? 칸트랑 나와야 되거든, 그치? 왜? 아까 칸트 이전에 지금 단일 주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치? 반박되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A만 놓고 봐서 적어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어도. A라는 지금 이제 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확인 좀 안 되는 거고요. 3번도 영혼이 실체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납득될 수 없는 견해. 그치? 자.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누구 견해겠어? 칸트 이전의 견해일 건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야, 칸트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나온 얘기 없어요, 지금. 그치? A에서 답이라고 했으니까. 4번의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이게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 그러니까 직접 증명이라는 거 지금 이제 실제한다라고 봤을 때, 그치? 요거 결국 이제 칸트 이전의 견해일 건데, 그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인다는 건 수용의 맥락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칸트 입장에서 그건 좀 잘못됐어라고 좀 반박하는 내용이었잖아, A들 자체가. 다음에 5번에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없는 근거는 A가 아니고 뭐야? 이거는 그래서 5번 선택지의 선택률이 꽤나 높았다고, 한 20%. 왜? 이 동의어였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 근거는 A가 아니고 어디 있었어? 2, 3, 1, 2단락에 있었어. 안 그래? 발문의 목적을 잘 보라고.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아주 낚시하기 좋은 선택지였다. 그치? 우리가 동의어니까, 그치? 영혼, 생각하는 나. 자기의식, 나는 생각한다니까, 그치? 같은 말이다. 라는 건 아는데 그 근거는 A가 아닌 2단락에 있었다. 맞지? 그럼 되게 이제 다른 거에는 좀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4문단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그지? 직접 증명 누가? 칸트 이전 사람들이 하려고 했겠지. 자, 그래서 직접 증명 대신, 그지? 반대 진술해야 되니까 칸트 이전은 하려고 했다. 어쨌든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칸트 이전이 단일 주관, 그치? 대상으로 다뤘다면 칸트는 이제 뭐야? 복수의 주관 나와줘요. 그치? 아까 주관은 결국 뭐야? 인식 주체, 즉 사람 인격일 건데, 그치? 그래서 복수의 그치? 결국 사람이 동일한 뭐야?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해. 그 반드시라는 것은 무조건. 이런 뜻 아닙니까? 그치? 예외 없음이야. 이런 것들도 장난 많이 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혹시 이걸 붙여나가는 힘이 좀 있는 친구라면은 이거 어디에? 1문단의 빌드업 문장을 찾아야 돼. 과거에 나가 했던 약속을 왜 오늘에 나가 지켜야 되느냐. 그치? 그래서 과거에나 오늘에나 다 하나의 동일한 인격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 뭐야? 복수의 주관이 그치? 뭐 하기 때문에 동일한 인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그치? 2025년 12월 31일 26년에는
술을 좀 덜 처먹어야지 했던 우진이, 2026년 1월 10일에 지금 앞에서 떠들고 있는 우진이 그 약속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된다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수해줘. 그때 우진이도 지금의 우진이도 결국 똑같은 인격 나니까. 그치? 요런 얘기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 10일인데 나 올해 26년 돼서 술 좀 한 번 마셨어. 원래 내 일주일에 막 4번, 5번 처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 번 마셨어, 한 번 지금. 2026년 돼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제안한다, 주장한다. 그지? 그래서 칸트 다시 복수주관. 시간의 흐름, 그지? 동시 복수주관 동일한 인격.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반드시 전제되었을 때 뭐가 인격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인격 동일성에 대한 얘기야. 그치? 요걸 빼놓으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파생되어 가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흘러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야, 이런 어떤 이 가정들이, 그치? 선행되었을 때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후수를 해주고 있는데, 왜냐 보니까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그치? 25년 12월 31일에 했던 생각이, 그치? 갑자기, 그치? 2026년 1월 10일에 했던 생각보다, 나중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생각의 구성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치? 라는 그 이유.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 그치? 이 주관, 인식 주체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게 맞다. 동일한 인격. 그래서 이러한 구성 통시적, 통적 계속 나오잖아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그래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성 다시, 이런 생각의 구성은 거지. 그러니까 31일에 했던 우진이하고, 그치? 10일에 있는 우진이하고 다른 사람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그 이유도 설명 좀 해줬습니다. 생각의 구성도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에 놓이고, 그치? 그러니 생각한다라는 건 결국에 누구? 그래. 이 복수의 주관이, 그치? 시간 속에서, 그죠? 각각 그때의 우진이, 31일 우진이, 1월 10일 우진이 하고, 그치? 나온다. 자, 그 다음. 하고 끝이 나면은 이거는 그냥 칸트의 견해로 그냥 끝을 내는 지문이었겠지만 이게 주통이 아니고 단독 지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학자를 또 언급을 합니다. 스트로스하고 롱게네스 나오는데 자, 그래서 5, 6문단 한번 읽어볼게. 자, 스트로스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뒤에 봐서 이런 말들을 잘 가져가야 된다고. 칸트의 견해의 동의. 그래서 동시사고 해봐. 반대사고도 해야 되지만은 동시사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입장은 누구의 입장이기도 하다? 칸트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칸트 설명할 때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만 칸트 견해에 동의한다는 칸트 이런 생각 주장했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살짝만 좀 지우고 자, 스트로스에서 그치? 자, 자아를 인식 방식이 경험적 인식 방식하고 다르다. 이거는 지금 칸트랑 그치? 공통점. 자, 잘 읽어야지. 그렇지만 복수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까 밑에 나왔던 거지. 복수주관 동일 인격. 여기에 대해서는 그치? 철학적 상상에 불과해 라고 하면서 칸트 견해를 좀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공차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학자들 간 그래, 이 견해 그지 비교되지 않는 문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 또는 그들의 입장을 잘 정리. 왜냐면, 자, 봐봐. 내가 좀 아까 롱게네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학자가 지금 4명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예를 들어가지고, 스로스를 우리가 A로 잡았을 때, 그럼 A가, 즉, 스로스의 주어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A가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누구 붙여버린다고? 칸트나 그지? 롱게네스를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지? 이런 문제 워낙 많이 봐왔던 철학 문제 아니야?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 좀 줘야 되고 어쨌든 자 불가하다 인격의 문제에서 봐봐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요 말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자기의식 인식 그치? 복수 주관 이런 개념들이 다 지금 전부 다 결국에는 신체를 간과한 칸트니까 신체는 우리가 물리적인 거 그치? 또 외적인 거라고 합시다. 그럼 항상 내가 지금 띄웠어, 지금? 상대어 띄웠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은, 신체, 물리, 물질, 외면의 상대어는 뭐야? 내면, 정신, 그치? 이런 워딩이 딱 번쩍해야 되면서, 칸트 이 새끼는 의식을 다루는데 뭐만 너무 집중했다. 내면적인 거, 정신적인 것만 너무 집중했다, 이거. 스로스는 나는, 그래! 자, 그 칸트와 달리, 인격이란 뭐다? 스트로스의 인격은 의식, 즉 내면, 정신. 이거는 칸트도 중시했던 건데 여기다가 뭘 추가했다고? 신체를 추가했다 이거야. 당연히 자기는 신체를 중시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아니냐.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니까. 안 그러니? 그 패트 딱딱딱 떨어져. 그래서 스트로스에게 있어서 의식이라는 것은 그치? 인격이라는 게 하나. 인격이라는 것은 의식, 정신적인 것 플러스 신체의 복합이 돼야 돼. 그지? 그리고 스로에슨에 따르면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 연결고리로 대상이 경험돼. 그러니까 신체가 있어야 또 뭐가 가능하다고? 그래, 경험.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있어요, 그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그치? 피부로 느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팩트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결국 추상과 뭐뭐로부터니까, 그치? A는 B로부터 유발된다, 그치? 또는 형성된다. 이런 말이라면 우리가 이제 인과성 한번 또는 선후관계 판단해보라고 A는 B로부터 형성이니까 이렇게 가야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를 A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A에서 B로 간다라는 생각하면 이거 너무 하수인 거야. 글을 읽는 데 있어서. A는 B로부터 형성이니까 B가 전제부가 돼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의 그 다음에 B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결국에 스트로스는 요 둘의 복합체이기도 하지만은 어디가 먼저야? 신체 경험이 우선이 되어서 의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도식이 딱 써야지. 안 그래? 의식에서 신체가 아니고 신체 경험으로 의식이다. 그래서 이런 도식들 항상 선후관계 우리가 오답 구성 같은 거 할 때는 설명드렸죠. 1주차 1교시 때.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자꾸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독립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다시 결국 봐봐. 경험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런 의식이 그런 신체와 복합을 이뤘을 때 인격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어디서 다 파생되는 거야? 경험에서 파생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양반 우리 스트로스 나오면 이제 여기 경험이라는 워딩하고 그지 또는 신체로부터 파생되는 경험 이런 워딩하고 호응을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고. 되나 여기까지? 그다음 그래서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도 결국 나는 생각한다. 그지 영혼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이 칸트의 표현. 봐봐. 자기의식조차 어디에서 온 거라고? 경험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런 자기의식이 인식의 조건이다? 이 말도 잘못됐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자기의식도 결국 내면적인, 정신적인 거니까. 그치? 다 자기의식도 경험에서 왔고, 인식도 경험에서 오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치? 그러니까 자기의식이 인식의 조건이라는 요 표현 잘못됐다. 그치? 얘도 경험이다. 되나? 그럼 마지막, 롱게네스. 좀 더 있네.
자, 롱게네스 얘기하면서 끝을 낼게. 그래서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자,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다. 그럼 다시 자, 아까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추상됐다는 건 요건 누구 견해였는데? 스트로스 견해였단 말이야. 요걸 또 다시 까는 거예요. 그 앞문장 딱 보니까 동일한 자아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조차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자, 여기 지금 롱겐에서 내 좁아가지고 여기 좀 좁을까? 자, 롱겐에서는 지금 보니까 얘도 경험은 필요한 것 같은데 적어도 자아에 대한 인식이 이번에는 뭐 전제가 되어야 경험도 가능한 거다라는 그치 반대 사고가 나왔네. 스트로스나도. 그치? 응. 자, 그래서, 자,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거지. 이거는 인간만 가능한 것이고,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고, 도덕적 존재로부터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가 뭐 도덕성, 그치?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치? 자, 그래서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경험을 할 뭐가 또 필요하다고? 신체가 있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신체 그냥 있다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뭐예요?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얘는 조건으로 붙여. 오른쪽 상단 글에서 인격의 동일성. 자, 롱게네스의 인격 동일성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 살아있는 신체가 있어야 돼. 그래야 경험이 가능하고. 그치?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신체 플러스 살아있어야 된다는 뭐 자아 인식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14번 일치하는 건데, 그럼 어쨌든 자, 밑에 1번에 칸트부터 해서 스트로스 이런 견해들 나오잖아. 그치? 그럼 뒤에 누구 얘기 나와야 된다고? 각각의 지금 학자들의 견해가 나와줘야 된다고. 근데 1번 선택지 봐. 자기 지금 영혼의 실체를 보장한다. 이건 칸트 이전 견해라고요. 그치? 보장한다라는 말이 없어. 칸트는 보장하지 않는 또는 보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치? 보장한다는 얘기 나오면 안 되고 생각 구성 시간의 흐름과 동일하죠. 그치? 칸트 견해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 복수 주간 그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나는 복수 주간이 동일한 인격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스로슨에 따르면은 이거 누구 얘기야 지금? 칸트 얘기가 나와버렸잖아. 그치?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조건이고 칸트 얘기란 말이에요. 스트로슨이 아니고. 스트로슨은 여기를 깠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4번에 의식을 매개로 경험. 항상 얘기하잖아. 의식을 매개로 경험이 아니고 지금 뭐 매개라는 자, 이 지금 연결고리 대상에 들어갈 건 지금 뭐라고? 신체 자리잖아. 신체 자리. 그치? 또는 경험을 매개로 뭐가 의식이 그치 된다는 거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과학적 사실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워딩은 의식이 아니라 신체 자리지 않습니까? 신체. 그렇지?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자 정답은 이제 5번이죠. 그래서 롱게네스에 따르면은 살아있다는 거. 그치?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자립성, 자율성 얘들이 필수적인 조건.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볼까? 이것도 너희가 뭐 표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뭐 거창한 문제 같은데 사실상 어떤 문제라고? 그냥 내용 확인하는 문제에서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에 대해서 칸트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봐봐. 자, 우리 실제로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한 지금 지문은 읽지 않았어요. 어디서 읽었어? 칸트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에서 그렇지? 칸트 자아 인식하는 방식과 경험적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아까 어디에서 동시사고에서 끄집어낸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칸트 파트에서 얘기 안 한 내용이지만은 스트로슨도 그치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요 진술에서 우리는 자, 칸트도 다르다고 본다. 그치? 이거 맞는 말이고. 다음 2번 선택지.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봐봐. A는 B에 의존한다면은 이것도 선후관계면은 뭐야? B가 A의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B 자리가 지금 뭐야? 자아고 A가 지금 경험인데 누구야 지금? 스트로슨이잖아.
스트로스는 뭐가? 경험으로부터 의식, 인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또 뭐 해버렸다? 선후관계를 왜곡해버렸다. 그렇지. 정답 2번입니다. 그치? 인문 철학 지문에서는 항상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어떤 A를 주장함에 있어서 뭐가 전제돼요. 그치? 그리고 뭐가 전제되기 전에, 그치? 또 어떤 뭐 조건이 필요하고를 얘기할 때, 그때 전제, 조건들의 순서를 막 뭐, 결과로 가져온다거나, 그치? 왜곡해버린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스로서는 다시 경험으로부터 자아, 인식, 그치? 의식의 형성이지. 자아로부터 경험이 이거 누구야? 롱게네스지. 뭐 굳이 따지자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7번인데. 내가 봤을 때 17번은 그냥 너희가 지레 겁먹고 안 풀어서 그러는데. 자, 쌤이 이런 지금 이제 철학 지문의 보기 문제를 좀 이제 풀라고 하면은 내 지금 보기 안 띄우고 선택지 바로 왔단 말이야. 왜냐면 필연적으로 저 보기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견해를 가져와서 그렇지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견해들과 비교대조 하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풀어봐봐. 그래서 롱기네스 견해에 의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위에서 뭐라 했겠지? 옳겠군이라고 동의하는 거 공통점이고 옳지 않겠군이라는 차이점이고 이런 얘기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자 봐봐. 롱게네스 값에 설정해놓고 자 롱게네스 키워드는 뭐라고? 롱게네스는 경험, 그치? 자, 자아로부터 경험인데 이때 경험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인간의 신체, 살아있는 신체가 필요하다. 이런 워딩이랑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봐봐.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 꺽지 한번 쳐봐. 이렇게 체크한번 해봐. 자,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뭐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롱게네스 입장에서 사람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치? 사람이 아닌 것이라면 여기 대해서 롱게네스는 긍정의 반응이 아닌 어떤 반응 보일까? 부정적 반응을 보여야지. 잘못됐어. 옳지 않아. 맞아? 2번 선 있지 마. 이번엔 스트로스니야. 그럼 스트로스는 뭘 띄워야 돼? 경험. 그치? 자, 인격이란 의식과 신체의 복합인데 신체의 지금 뭐로서? 경험으로서 그치? 의식이 형성되어 어쨌든 그치? 복합을 이룬다. 자, 그래서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는 인격 귀속될 수 없다는 의뢰 입장 꺽쇠 쳐봐. 신체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해? 신체를 매개로 한 경험이 불가능하니까 의식과 신체의 그치? 복합체인 인격 형성은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인격 귀속될 수 없다는 말에 동의를 해야지. 안 그래? 자, 3번에 칸트 이전까지의 견해야. 자, 칸트 이전의 견해에 따르면은 생각하는 나, 자, 영혼의 지속만으로는 인격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봐봐, 다시. 자, 영혼의 지속만으로는 인격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칸트 이전은 뭐야? 우리 영혼의 지속만으로 인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인격 동일성. 그런데 거기 지금 이제 보장하지 않는다니까 칸트 이전의 견해로부터 그렇지? 자, 우리가 접근해보면은 이것은 칸트 이전 견해로 자, 동일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내가 매 시간 말해. A는 B다, 나 A면 나 B다. 그치? 봐봐. 자, 만약에 이것으로 동일성을 보장했다면은 동일했을 거라고. 그치? 근데 동일성 보장하지 않는다. 그치? 영혼의 지속으로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칸트 이전 견해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부정적 서술어가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 정답은 3번이에요. 보기 없이도 충분히 푼단 말이에요. 물론 보기를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한 3개 정도는 그치? 소거가 가능해요. 알겠죠? 요렇게 자꾸 시간 좀 줄이거나, 또는 이제 보기 문제로부터 좀 이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4번, 5번은 내가 해주고 잠깐 쉴게. 자, 4번 봐. 자, 4번에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자,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라는 말 나오면 안 된단 말이지. 그치? 이런 가정이 선행이, 무조건 됐어야 됐다고. 그치? 그러니까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의뢰 입장 필요 없이 라는 말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지금 할 수 없죠. 이게 지금 전제가 되었을 때 그치? 이 지금 이제 가정이 그치? 전제가 되었을 때 인격 동일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치? 칸트의 견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이 라는 말은 옳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롱게네스 그래서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이건 여기서 딱 번쩍해야 된다. 인간과 상이한 존재는 어떻게
난 인간. 맞아? 근데 아까 롱겐에서는 인간만이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성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롱겐에서 관뚜껑 열고 나온다고요. 얘들아. 안 그래? 절대 동의 못하지. 인간과 상이야 서로 다르니까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안 그래? 인간만이랑 한정지었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도 포함로 만든. 그러니까 인문철학 지문에서의 보기 문제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우리 지문에, 그치? 학자의 또는 그 이제 이론의 입장들을 먼저 이제 수로랑 호응을 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괜히 보기 읽고 그지 더 헷갈릴 필요 없이 그지 분명히 봐봐. 본질은 물론 보기 속 내용과 비교하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문 속 이제 이 주장들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들이 그치 잘 되어 있는 상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지문에 있는 그치 입장들에 대한 판단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비문학은 끝을 내고 문학할 건데 오늘 고전시가부터 먼저 할까요? 그래서 고전시가 하고 내일 현대시 하고 그다음에 소설 조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좀 하고 조금만 쉽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학으로 넘어올 건데. 자, 그래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시부터 할 거고, 어쨌든 자 고전, 현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를 지금 문학 모든 문학 마찬가지야. 내신처럼 이걸 100% 컴팩트하게 분석한다. 이거는 잘못된 태도야. 이거는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관점을 지녀야 되냐면, 자, 지문, 작품 내용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 문제에, 자, 선택지로, 그치? 이 지금 지문 속 어떤 특정 구절이, 그치? 어떤 지문 속 어떤 내용이, 과연 이 지금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우리 요걸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내신처럼 그지 막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하고 물론 문학 같은 경우 EBS 연계가 보통 우리가 7개 작품이 출제가 되면 한 3개에서 많게 4개 정도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계 공부 열심히 하면 그지 연계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신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현장에서 그렇게 그치 음성상징어가 쓰여가지고 생동감을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그치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왔을 때 그런 개념어라든지 또는 내용 따위들이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타당한지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타당성 판단제 능력들이 우선시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타당성 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장치가 있다면 그 첫 번째 쌤 보기를 들게요. 보기. 그러니까 쌤이 지금 보기를 바로 띄워놨어요. 그래서 일부 여러분 인강도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수업 듣는 친구 있을 건데 강사에 따라서 이제 보기를 좀 활용해라. 보기를 안 봐도 바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얘기하는데 쌤이 봤을 때는 나는 이제 전자 보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야. 왜냐면 일단 보기를 우리가 읽을 때 보기의 내용이 곧 이제 어디에 작품 속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소한 작품들을 이렇게 접할 때 이 보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고요. 한 개 더 내가 좀 더 보여줄 건데 이 보기에서 얻은 힌트를 다른 문제 풀 때도 적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제, 그치? 이제 맞히기 위한 어떤 연습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 작품이 빨라진다는 것은 타당성 평가 판단이 지금 수월해진다는 뜻일 것이고 다른 문제에 대한, 그치?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제 정답률도 높아지면서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 효율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0% 그 관점이 쌤 생각이 방법이 100% 맞다라고 내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쌤이 이제 평가한 지문들을 다 읽어보고 여러 분 앞에서 수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풀었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효과가 그치 또는 그 결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다음에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작품 이해라든 또 다른 문제 힌트를 위해서라도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보기 문제는 뭐가 가능하다? 논리적 소거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기 문제, 문학 보기 문제는 필연적으로 지금 자 어떤 구절을 지정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된 구절이 폰트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굵은 글자로 되어 있거나, 그지? 또는 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뭐 기호화되어 있거나와 같이, 그지? 이런 식 같은 이제 이 포인트, 잘 이제 가시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바로바로 확인해도 된다 이겁니다. 또는 그 부분 위아래 뭐 한두 줄 정도만 더 읽어도, 그치?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치?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쌤이 좀 약속 좀 해주셔야 될 거고, 내가 요거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사실 이제 뭐, 시어나, 19의 그 의미 파악, 즉, 우리 문학 내용 확인할 때 특히 시, 요럴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게, 세미나 수업해본 줄 알지만 수식어랑 서술어 파악을 잘 해줘야 되는데 특히 지금 오늘은 내가 좀 고전 얘기를 하니까 고전에만 좀 주목해보면 둘 다 활용하면 좋습니다만 베스트입니다만은 서술어만 잘 읽어도 고전 시간은 반은 읽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고1 때 봐왔던 이제 문학 작품들 중에서 고전 문학은 이게 그 다듬지 않은 그냥 원문을 바로 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아래야 옛날 말 고어로 좀 되어 있는데 평가원 지문은 웬만하면 뭐 아래야 정도만 나오고 뭐 어두자 뭐 이렇게 안 줍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가독성이 좀 좋게끔 주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어 19가 그치? 자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의 서술어들만 잘 체크를 해도 그치? 그래서 우리 뭐 흔히 이런 말 하잖아.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끝에 뭐가 들어가는데? 서술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도 결국에는 어떠한 논리성에 입각해서 그지 흐름이 그지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야. 그냥 갑자기 기분 좋다 없어요. 그지 뭐를 보니까 뭐를 생각하니까 와 같은 근거 이유가 타당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 다 서술어를 끼고 진술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뭐가 개념어 그치?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제, 인용했다. 그치? 그 다음에 대꾸대조 표현했다. 빗대는 표현 썼다. 그치? 방위는 너 알아야지. 방위, 방향, 위상 요거에. 그치? 좌우, 위아래, 앞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색채. 이런 것들 가장 기본 개념어지만은, 가끔 뭐, 관망, 관조. 그치? 뭐, 여러 워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호 우리 개강하기 전에 한 친구가 쌤 개념어 공부 따로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아니 평가원에서 이렇게 지금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 문제 나오는 거지 개념어들 위주로 본인이 스스로 뭐 하는 거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책 사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개념어는 지금까 평가원에서 기출되어 온 그치 선택지들을 너희가 자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그치 정리를 해가면서 분명히 여기서 색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굳이 뭐 딱 살펴볼 필요가 없고 굳이 여기서 좀 헷갈리면 뭐 방위 한번 검색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치? 또 나는 아직 뭐 대꾸가 조금은 뭐 이제 아직 뭐 머릿속에서 개념이 딱 안 잡힌다면 그치? 대꾸 같은 거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뭘 뭐 처음부터 0부터 우리가 이제 100을 이제 간다고 했을 때 다 지금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좀 강한 구절이 있을 거 아니야. 강한 어떤 구간이. 그 구간들은 한두 번 보는 걸로 넘어가시고 그렇지. 약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그치? 분석 또는 접근 이런 거 좀 하시라. 알겠어?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나머지는 또 텍스트에 설명 드릴 건데, 오늘 선생님 앞타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보기 얘기하고, 문제 푸는 이제 뭐, 전략, 이런 걸 얘기하니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자, 실질적으로 작품 읽어보는 건 내일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럼 일단, 일단 보기를 일단 이렇게 읽고 나면, 요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갖춰야 어떤 능력이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은 보기를 일단 먼저 접근을 해. 이제 보기 문제 먼저 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돼.
우리가 오래 안 걸려. 자, 그래서 31번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표현 방식 묻는 문제네, 그치?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좀 대꾸대조, 가를 읽을 때 대꾸대조, 인용 이런 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읽어주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31번 개념어 표현상 특징 문제 각 작품들마다 필요한 개념어가 뭔지 지금 자 판단하는 거 필요하겠고 32번 봐봐. 자 32번은 기억부터 뭐 미음 인덱스지. 동현이 이거 어떻게 풀까? 바로 풉니다. 실시간으로 가서 풀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 기호 인덱스 문제도 결국에는 자 아까 보기 굵은 문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뒤에 뭐 한두 줄 정도 그치? 포함을 해서 실시간으로 와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즉 이 말은 자 실시간으로 읽고 와서 그 구절에 대한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선택지 설명이 맞냐 안 맞냐를 네가 판단하면 된다고.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33번 문제 보니까 A, B 인덱스 두 개짜리 문제네,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스몰 a를 우선적으로 풉니다. 왜 스몰 a가 나에 들어가 있군요. 그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선적으로 소거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니까 1번, 2번, 4번, 5번 정도, 그치? 자, a를 건들 수 있는데, 이렇게 4개 이상 건들면 웬만하면 풀릴 겁니다. 그치? 왜냐면 여기서, 자, 정답이 지금 뭐야? 적절한 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그치? 자, A 가지고 만약에 푸는데 안 된다. 그치? 그러면은, 자, 나머지 3, 4, 5번 선택지, 그치? B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략 좀 세워가지고서 표현상 특징 어떤 표현법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푼다. 그다음에 요 A가 지금 방패 연 그냥 연인데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지 소재에 대한 문제니까요. 전략 딱 세워갑니다. 자 그럼 34번 문제 보기 한번 볼 거예요. 선생님이 보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볼게. 그래서 이 시가들은 그래서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경험 드러나고 외적인 대상에 대한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나보다 당연히 이때 경험의 주체는 누구야? 당연히 경험 화자지. 그치? 쌤이 여기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하면은 그치? 화자가 다루는 대상에 대해 보이는 그치? 반응 그치? 요거는 기본 틀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가 작품부터 그래서 장면 속에서 묘사된 행위를 통해서 정서나 의미를 드러내는 어쨌든 어떤 행동에 그치 담겨있는 정서를 우리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자를 대상화했다. 이 말이 우리 문학 시간에 자주 쓰는 자 대상화했다는 건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자를 대상했다는 건 화자가 누구를 화자 자신을 대상으로 놓고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대상이라는 것은 여기 다 적진 않겠습니다만 다 적을게. 타임, 사물, 상황, 시대 또는 누가 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도 될 수 있다고. 화자를 둘러싼 모든 것, 화자가 말하는 모든 것은 대상이야.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진아 오늘 하루 힘들었지? 고생했어. 방에 누워가지고 쌤이 혼자 뭐 생각할 게 있단 말이야. 그때 그 대상 누구야? 오늘 하루 고생한 우진이잖아. 안 그래? 화자는 누군데? 우진이. 그치? 그래서 화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화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게 대상인 거야. 어쨌든 자기를 지금 대상 삼아서 목적이 뭐라고? 해학적으로 좀 표현했다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해학은 합시다. 이 개념이지만은 해학은 뭐야? 익살스러운, 그치? 우스꽝스러운, 또 약간 동정의, 불쌍함, 이런 어떤 웃음이 유발되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웃음이 유발되는 장면 이렇게 연결된다. 그리고 지금 가에 대한 진술이 끝이 났단 말입니다. 한꺼번에 다 읽어도 되지만 나는 일단 1번과 몇 번, 4번의 가를 한번 건드려 보겠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1번에 가에서 얼음물에 빠져, 자, 벗은 행전 다 적시는 대목은, 자, 이 대목은 뭐라는 거야? 이게 지금 실제로 어디 작품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요 구절이, 그치? 그럼 이제 요 구절 뒤에 하는 설명이 이 구절하고 호응을 하는지를 너희가 판단하면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얼음물에 빠져가지고 행전 모르겠다, 벗은 다 젖었대. 신발 다 젖었다는 뜻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근데 또 실감나게 또 보여주면서 그 장면 속에서 자기를 또 대상화. 아까 이 얼음물에 빠진 게 그치? 과연 자기라면 그치? 화자 자신을 대상한 게 맞거든? 요것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아까 대상화해서 그 목적은 뭐라고? 목적은 아까 위에서 보면 뭐라고 해서 두 글자? 해학이라고 했거든 그치? 이 호응 뒤에 확인하면 된다고. 그래서 1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1페이지에 그럼 뭐 찾으러 가야 돼?
빨리 가시성이 높은 뭐 굵은 글자 찾아야지. 그치? 중략 위에 네 번째 줄 보세요. 다섯 번째 줄. 바삐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이 말을 하는 사람 누구야? 나거든. 그치? 자, 화자 맞고 벗어냉전 나적시고 동태가 되었다. 동태는 지금 뭔데? 얼어버린 맹태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물에 빠진 게 맞았네. 화자 대상 맞고 그 다음에 동태라고 표현했으니까 해양 맞고 1번은 맞는 말이라고 얘들아. 납득돼? 자, 이게 돼야 된다고 얘들아. 이런 판단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보기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한단 말이야. 그치? 자, 2번 봐 그러면. 자, 4번 봐. 가에서 가슴에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는 또 어디 나올까? 또 본문에 나온다고 얘들아. 그치? 그럼 뒤에 후술된 내용이 어디? 그래. 타당한지 한번 보란 말이야. 임무 수행에서 느끼는 지금 고충? 고충이라고 우리 뭐야? 고난, 그치? 뭐 힘듦, 그죠? 뭐 고민인데 가슴에 열이 나서 냉수를 먹고 우리 그래서 막 뭐야? 뭐 열 받으면 그치? 야 시원한 물 한 잔 가져오냐? 하지 않습니까? 뭐 논리적 판단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게 아직은 좀 빨리 안 되면은 굵은 글자 가서 확인하시라고. 자, 중략 다음입니다. 11페이지. 자, 여러 달 줄이다가는 우리 고전식 할 때 잘 읽어야 돼. 줄이다가 서술은 뭐야? 굶주리다가. 그치? 여러 날을 굶주리다가 혹시 출두하면, 자, 출두하면 이거 서술어잖아, 얘들아? 자, 출두라는 워딩은 어디에 쓰드노? 우리 고3은 과거 시험 치고 또는 암행어사가 되어서, 그치? 탐관오리 징벌할 때, 그치?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말 쓰잖아. 아마도 출두를 한다는 것, 정확한 의미 몰라도 출두란 뭐라고? 벼슬에 올랐다. 어떤 관직 임무를 수행한다. 요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니? 그치? 자, 그러면은 음식은 장하건만 하나나 살로 가리야. 여러 달 줄이다가 가끔 출두해서 맛있는 음식 얻어먹어도 살로 가질 않아요. B적 곤 상태. 이제 그리고 여러 날 칩 떨다가 더운 방. 그러니까 칩 떨다가 너희들 맥락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어디 들어왔다고? 더운 방 들어왔지? 그러면은 앞서 나온 뭐뭐 하다가 더운 방 들어왔어요. 칩 떨다가 아니라 칩은 먹여서 추위. 그렇지. 요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추위 떨다가 더운 방 들어오니까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그러니까 더운 방에 들어오면 따뜻해야 되잖아. 근데 따뜻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에 열이 나고 답답하고 잘 적응을 못하는,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요 4번 선생님께서 선생님 봤을 때는 학생들 좀 많이 좀 괴롭혔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무 수행, 그치? 을 하는데 이게 지금 외직도 나갔다가, 그치? 또 내직으로 또 사무직으로 들어오면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한, 그치? 또는 지금 이게 이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이라는 요 워딩을 찾았다면, 자, 현승아, 이거 하고 지금 선택지 고충하고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출두 또는 뭐 밖에서, 그지? 뭐 굶주리니 힘든 일 하다가 여기 와서 호화스럽게, 그지? 이렇게 뭐 대접을 받아도 마음이 안 편한 거야. 그지? 그렇잖아. 우리가 뭐 졸부 갑자기 뭐 부자 된 사람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매번 그냥 이렇게 뭐 하다가 막 이렇게, 그지? 약간 아끼고 이렇게 살다가 큰 부를 얻었다고 갑자기 슴슴이 커지진 않거든요. 그 습관이라는 게, 그지? 또는 그 행동 패턴이라는 게 굳어 있으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4번 선택지 좀 어려웠다 보는데 다만 이 작품이 연계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요 구절이 수능 완성에 그대로 나왔던 구절이라서 이거는 사실 임무 수행 뭐 이런 뭐 출두하다 설명도 안 해줘요. 이제 바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로 타당하다는 게 맞다. 그치?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보기. 나다는 같이 한번 가볼게. 알겠지? 자, 나와 다는 동일한 소재를 중심으로 시상은 시의 상황 또는 시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시의 내용을 전개합니다. 자, 동일한 소재가 뭘까? 궁금해하는 게 기본적인 반응이겠지. 그래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 왜냐면 또 눈치 있는 친구는 알겠지만 나와 다 작품이 작자 미상의 사설쇼입니다. 누가 주로 짓고 불렀습니까? 평민들이거든, 그지? 그래서, 구체적인 생동감 있는 표현을 통해서 그 대상 동일한 소재겠지, 그지? 그 자체로 부각되는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야. 그지? 자, 뭐 어쨌든 그 소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부각되는지. 자, 차이점이 근데 또 있대. 하지만, 자, 나 작품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를 대상과 행위에 담아내는 거야. 그지?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른, 지금
이제 행동들, 그지? 또는 대상에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럼 다는, 자, 대상으로부터 화자의 정서가 지금 뭐 된다고? 촉발된다 돼 있는데, 촉발은 우리가 대신에 유발 또는 환기라는 단어로 많이 접해봤을 법한 단어거든,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대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부터 화자의 감정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거지. 또 이제 불러 일으켜지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밑에 2번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정월 대보름날에 큰 잔에 술을 붓는 행위로 예를 갖춰 이제 연을 마지막 전송하는 모습을 통해. 그럼 봐봐, 아마도 그 연이라는 게 지금 대상인 것 같은데, 그치? 예를 갖춰서 전송은 알아야지, 얘들아. 전송 뭐야? 보내다지. 너희들 메시지 전송하잖아, 그치? 보내다인데, 자, 이게 지금 보니까 근데, 자, 나 작품이니까 저 행위의 화자에 뭐가 정서가 담겨있다, 담아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저 지금 연을 날리는 듯이 보내는 모습에 평안함에 대한 바람, 기원, 소망, 이 담겨있는지는 우리가 요것만 놓고 봐서 논리적 판단이 안 된단 말입니다. 굴곡물자 찾으러 가시라고요. 자, 앞페이지 나 작품 봐. 그래서, 자, 이거 위에 한두 줄도 봐야 되니까 시조니가 짧잖아, 그치? 한 호흡에 다 읽어버리자.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 방패연에 세세히 적었대. 그치? 연에다 뭘 적었다고? 시름을 적었대. 그렇다면,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이번 문제, 연을 보낸다는 것은 뭘 보내고 싶은 거야? 진짜 연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시름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딱 먼저 해야지. 아, 이건 맞네. 시름을 보낸다는 건 내 마음이 뭐 해주고 싶은 거야? 편안해지고 싶은 거니까, 2번의 excuse 가야 된다고. 이걸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문학에서 시간, 아까 우리 철학 지문 봐봐. 시간 그거 엄청 잡아먹거든, 읽는데. 문학에서 세이브 안 해두면요. 비문학 한 개 지문은 날려요, 보통. 3월 모의고사 낼 딱 쳐보면 알아. 난도가 확 올라간다고, 너희 2학년 때 쳤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치? 응. 자, 그래서, 요거는 그지 우리가 좋습니다. 세세히 그지 시름 적어서 보내는 것 자체가 시름을 보내는 거라면 평안함을 기원 소망하는 내용. 익스큐즈 되지? 좋아요. 3번 갑니다. 자, 다해서 연이 솟아올라 구름에 걸치는 걸 보고 화자가 자 연줄의 힘을 빌려 먼데서 먼데 임에게 먼 곳에 있는 임에게 임과 좀 떨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엔 위에는 지금 우리 나 작품은 시련 고난 따위를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고 여기는 지금 상한 임과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대상의 역동성 대상 연일 거야 그렇지 연 자, 그래서 역동성이 화자의 욕망을 아까 우리 환기 불러일으키다, 그치? 라고 얘기를 했거든. 어쨌든 간에, 연이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치? 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인가? 자, 화자의 지금 이제 임에 대한 뭐 그리움인가? 보고 싶음인가? 호응된장 보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해당 페이지야. 이거 넘어갈 필요 없어. 12페이지 그 페이지야. 좌측 상단 보세요. 어쨌든 강원도 설화지 뭔지 모르겠어. 강원도 크기로 연을 지었다는 거 과장법. 애가 참지잖아, 그치? 큰 연을 지어서 대사왕사 백사 모르겠다. 줄을 통 얼레에 살이 없이, 그치? 바람이 한창일 때 삼간퇴긴 모르겠어. 밑에 뭐 나와 있지만, 그치? 연을 날려서 라고 읽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반공 하늘에 공중에 솟아올라 구름에 걸쳤으니 무엇이 연이? 그치? 자, 풍력도 있거니와 줄맥이 없이 그러하랴. 줄맥 힘이 없어 그럴 수 있겠는가? 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리고 먼데 임 줄맥을 길게 내어 물결쳐 낚아 올까 하노라. 쌤 뭐 읽었어? 서술을 읽었지? 먼데 임을 낚아 오는 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임을 뭐 하는 거야? 데려오는 거잖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데려오는 거라고. 그치? 자,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 맞습니다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때려오는 거야. 저 연이 힘이 좋으니까. 그치? 크고 힘이 좋으니까 데리고 오겠다. 정답 몇 번 할래? 3번 해야지. 자, 그럼 여기서 동현아 그럼 4번 5번은 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이거 넘어가 읽고 가. 읽고 가자. 이게 지문에 대한 이해 플러스 다른 문제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치? 요게 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거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치? 맞는 말이니까 뭐 5초 10초면 됩니다. 읽고 가자는 거야. 자 그래서 자 4번에 아까 요거 가는 했고 그래서 나에서 근심을 세세히 적는 행위는 결국 이제 뭐야? 세세히 다 적는 이유는 뭐야?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보내고 싶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소를 원하는 화자였던 간절함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다음 5번에 자 나에서 연이 꿈틀꿈틀 뒤틀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그렇지 꿈틀꿈틀 이런 거 다 뭐야? 꿈틀뒤틀
음성 상징어. 우리 머릿속에 개념어 음성 상징 이걸 뭐라고? 생동감. 그치? 움틀리틀 생동감. 오케이. 그 다음에 대상 자체 부가. 그 다음에 연의 재료를 강원도 설화지. 뭐 지도 같은 건데, 그죠? 어쨌든 연 재료를 강원도라고, 그치? 구체적 크기까지 언급을 해서 부가.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읽었다면은, 자, 31번은 이제 표현상 특징이니까 우리가 이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3번 문제 한번 봐봐. 33번에 스몰 a가 방패의 연이야. 그지? 그리고 B가 그냥 연이었다고. 동일한 소재 연. 자, 그 다음에 1번, 2번, 4번, 5번 A란 말입니다. A가 좀 풀 건데, 나 지금 솔직히 A 작품 안 읽어도 알 것 같아. 나 작품 안 읽어도 알 것 같다고. 정답 몇 번 할래? 라고 물어보면, 너희 한번 눈으로 잠깐만 생각만 해봐봐. 내가 한 10초 줄게. 정답이 뭘까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 한번 해봐. 마음속으로. 금방 우리가 34번을 봤기 때문에 이것밖에 답이 안 된다고. 보자마자. 동물 몇 번 할래? 예, 1번밖에 없다고. 안 그래? 우리 감긴씨를 끝까지 그지 풀어가지고 어디 멀리 떠나보고 싶은, 그치? 왜? 그 연에 뭐가 적혀있기 때문에? 실험이 적혀있으니까 멀리 가면 좋은 거 아니야, 나로부터. 1번밖에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4번 같은 것들은 뭐야? 제대로 잘 접근을 해서 그지? 가져오니까 수월하게 간다고.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32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지금 이제 굵은 글자 또는 기호화된 거니까 그치? 이거 실시간으로 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풀 문제인데 요것도 지금 그럼 봐봐. 이게 듬성듬성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기억과 관련해서 밑에 있는 한 줄 정도 더 읽고, 그죠? 니은과 관련해서 그치? 뭐 한두 줄 더 읽고 이렇게 휘리릭 넘어가면 되는 거야. 중략 이전으로 끝이 안 해요. 그럼 요거는. 맞지? 자, 그래서 요거는 내일 쌤이랑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으면서 내가 실시간으로 소구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알겠지? 3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표현상 특징이잖아. 그러면 내가 수업을 할 때 얘기해 주는 게 있어. 보통 이렇게 시를 3개까지는 안 주고 한 2개 정도 주거든? 근데 요즘 독특하게도 사설시조를 좀 2개를 줬는데, 웬만하면 만약에 표현상 특징 물어보는 문제 시에서 나오면은 짧은 놈부터 먼저 조지세요. 뭐가 쉬우니까? 길이가 그지 짧으니까 표현법, 즉 개념어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긴 놈보다. 네 가에서 대꾸대조 찾는 게 쉽겠나? 나에서 방이 찾는 게 쉽겠나? 나에서 방이 찾는 게 쉽지, 짧으니까. 안 그렇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쌤이 알려주는 뭐 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죠 발휘해야 될 어떤 융통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갑자기 나오진 않을 거라고. 이런 융통성적 센스도 결국 내 훈련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연습할 때도 여러 전략적인 어떤 방법들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쌤은 항상 효율을 추구한다고. 멋들어지게 읽고 와 이렇게 떨어지면 정말 재밌지 이지랄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문제를 많이 맞히는 그지? 어떤 효율성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간단 내가 근데 요거 하나만 설명. 아까 내가 앞타임에도 요거 설명했거든. 방위가 아까 내가 방향 뭐 위상에서 앞뒤 좌우 위아래 이런 걸 얘기한다 했는데 우리 나 작품에 서풍이라는 단어랑 동해라는 단어가 나와. 이 단순한 새끼들 서랑 동 나왔다고 이거 반대 방향이다 이 지랄하는. 우리 지금 겨울 바람이 어디로 봅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우리 겨울바람 북서풍이 분단 말이야. 그 서풍은 결국 방향이 서쪽에서 불어 어디로 가노? 동쪽으로 가네. 이걸 씨발 동서가 반대라고 이 지랄을. 고3인데 우리. 약간 좀 흥분했네요. 같은 방향이지 결국에. 맞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고전 시간 읽을 때, 자, 동근아, 우리 봄바람 무슨 풍이라고 하노? 봄바람 무슨 풍? 마이 동풍 할 때 동풍. 그지? 봄바람 어디서 불어? 태평양에 그지? 뜨거운 공기가 불어오니까 따뜻해지는 거 아니냐? 그 동풍. 그지? 남동풍. 고전 시간 어휘거든. 그럼 봄바람, 동풍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요거는 4번 찍은 친구라면 이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건 아닌데
그죠? 어쨌든 이런 방위, 내지 색채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인데 이거를 좀 더 까다로운 단어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된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을 스스로 따로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지? 개념어체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지?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은 선생님이 내일 읽어드릴 거고, 현대시도 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시까지 하게 되면 내일은 소설도 좀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빠르면은 내일, 또는 그 다음 주 앞타입 1교시 조금 해서 26학년도 수능 끝을 낼 거고, 선생님 이제 25학년도 수능으로 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다른 평가원 기출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